안녕하세요. 대리니 아빠입니다. 2025년 10월 27일 저녁에 해당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그렇게 임팩트 있게 시장에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3분기쯤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게 상반기에 이미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도 하고, 보통 이제 1 년을 단위로 상반기에 올랐던 주식들은 하반기에 좀 쉬어요. 특히 3분기 때 좀 쉬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안 갔던 섹터 중에서 갑작스럽게 3분기 때 어닝 서프가 나는 경우는 시장에서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게다가 이제 2026년도 실적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유동성이 굉장히 넘치니까 시장은 '야, 실적이 무슨 상관 있어. 내러티브한 것들이 더 섹시하고 2026년도를 보고 지금 빨리빨리 그런 쪽으로 가야지. 금리도 낮추고 어 QT도 좀 종료한다는데.' 뭐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래도 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이제 나오는 엑셀 데이터는 눈꽃 빙수 이상 멤버십 회원분들은 다 공유가 가능하고, 컨센 데이터는 그래도 어 라떼 이상 멤버십 회원분들도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사투자문 법령 때문에 댓글 기능은 정지해 놓았습니다. 최근에 저는 시장이 굉장히 세긴 한데 현금을 한 15% 정도, 15% 수준으로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을 굉장히 좋아해서 반도체를 거의 한 60% 가까이 지금 반도체만 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조선 뭐 이런 것도 들고 있고, 그다음에 뭐 고배당 관련된 것들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들고 있는 것들은 다 이 변동성 모멘텀 상위권에 해당하는 것들 위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반도체, 그리고 조선, 전력, 원전, 로봇, 그리고 증권, 방산, 에너지 화학, 지주회사, 그리고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이렇게 올라오죠. 바이오는 일단 없어요. 바이오는 없고, 아마 요런 쪽으로 지금 숫자 쪽으로 2026년도 그로스가 센 놈들로 시장이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전체 시장은 저는 이제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좀 꺾여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게 초기에 꺾였을 때 여전히 이제 시장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중간 정도 더 밀려서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또 시장이 좀 힘들어하는 구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는 이제 좀 선제적으로 현금을 좀 깔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엑셀 데이터를 통해서, 자, 이 상황에서 유동성이 그래도 있고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 변동성 모멘텀이 상위권에 해당하는 섹터에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생각해서 이걸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이제 18등에도 20등에도 못 들어가고 저기 막 하위권에 있는 섹터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 봐야 그쪽에 있는 종목들이 다 같이 우르르르 바스켓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이제 3분기 때는 했던 이야기 또 하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많고,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는 1분기와 2분기 때 좀 잘 먹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 달 정도 기간으로 3개월 평균, 그다음에 3개월 평균을 20일 전과 최근 날짜 기준, 그다음에 1개월 평균도 1개월 동안의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3개월 동안의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두 개가 점차 더 강해졌느냐, 1개월끼리도 강해졌느냐, 그다음에 3개월과 1개월을 최근 것만 기준으로 했을 때 강해졌느냐,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모두 다 강해지고 있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수 있다는데, 반도체가 이제 당연히 반도체가 이제 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들 중에서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배당 분리과세 관련된 이벤트가 또 11월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배당주들 관련된 고배당 같은 것도 좀 전에 이제 뭐 증권이나 지주 이런 게 변동성 모멘텀 상이었는데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효성중공업도 서프 가능성이 있다. 현대일렉트릭 이미 서프가 나섰으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MLCC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뭐 삼성전기나 뭐 이스페타시스나 이런 종목들도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서브 T&D 이런 거는 인바운드 관련된 건데 이게 아무리 서프가 나더라도 시장에서 반응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생각해 보시면 인바운드 관련된 지표가 지금 무비자 입국하고 나서 제가 제주도 입도 현황을 보니까 10월 달 대비해서
9월 달 대비해서 10월 달이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모습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3분기 실적 나오면 폴에서 보고 어쩌라고 9월 달 대비해서 10월 달에 제주도에 외국인들 입도하는 총 숫자 보니까 뭐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좀 빠지던데? 이렇게 이제 의문을 표할 수 있기 때문에 서브 T&D는 좀 넘어가고 GS건설도 뭐 건설이 지금 당장 변동성 모멘텀 상위권은 아니니까 이게 잘 나온다라 하더라도 시장은 시큰둥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이제 이 포스코 퓨처햄이나 이 LNF나 이런 기업들이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게 되면 좀 시장에서 신경 써서 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기판에서도 뭐 대덕전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LG화학도 이제 같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게 되면 최근에 이제 죽었던 2차 전지가 살아 돌아와서 지금 변동성 모멘텀도 20등 안에 일단 들어와서 더 앞으로 진격할지 말지 보고 있긴 한데 2차 전지 쪽은 탄산리튬 가격도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먹힐 가능성이 있겠죠. 그다음에 한국금융지주도 이제 고배당 관련이고 반도체 ISC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HD 현대 뭐 HD 현대 일렉트릭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제 마진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유 쪽도 좀 괜찮지 않겠냐. 요것도 오늘 이제 급등했었는데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해성 DS도 기판 쪽으로 이제 같이 보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다 변동성 모멘텀이 상위권에 해당하는 교집합들만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현대미포나 뭐 LS나 뭐 이런 것들. 뭐 이 정도로만 볼 수 있겠죠. 그럼 어닝 쇼크 날 것들을 봅시다. 일단 철강 쪽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을 거고 SDI는 아직까지 실적이 돌아서는 게 아닌데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마 3분기 때 실적 발표 끝나고 나면은 SDI를 적극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드라마틱한 거는 아직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서 보게 되면 뭐 식품이나 또는 뭐 현대건설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드라마틱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오히려 내러티브 하면은 더 가는 그림이 있는데 완전 숫자만 있고 내러티브가 없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의 주식들은 좀 이번에 좀 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 보면 특징인 게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넥스틴이나 코미코나 이런 기업들이 컨센이 최근 들어서 애널리스트들이 하향하고 있어요. 그 말은 3분기 좀 너무 세게 봤는데 물론 이제 2026년도에 좋긴 한데 좀 세게 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최근에 소부장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소부장들의 실적 발표가 끝나야 이제 시장에서는 움직일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소비재 중에서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컨센이 많이 하향되고 있어요. 삼양식품도 생각보다 이제 컨센이 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번 숫자가 안 나오면 뭐 어때? BTS가 컴백하는데 뭐 이런 이제 그래서 내러티브가 3분기 때는 2026년도에 내러티브가 살아있는 것들 그리고 야 그때는 그래도 실적이 좀 잘 나오지 않겠어라고 하는 가시성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닝 서프가 납니다. 그다음에 하나오션도 보게 되면 쇼크 나오면 뭐 어때요? MRO가 있는데 그리고 오늘 이제 이것도 쇼크 날 걸로 예상을 하고 데이터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업데이트 되거든요. 오늘 쇼크가 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플러스로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쇼크 지금 3분기는 쇼크 났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쇼크 나도 내러티브가 살아있으면 시장에서 플레이하는 거고 왜냐하면 2026년도를 바라보고 시장을 플레이하고 그다음에 4분기 실적이 아시다시피 내년 한 2월부터 손익구조 변동 공시로 2년 2월부터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시장은 굉장한 내러티브 장세 게다가 이제 지금 돈까지 풀고 있는 장이니까 내러티브한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6년도 그로스를 더 많이 봐야 돼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그렇게 썩 선호하는 종목들은 아니고 LS 일렉도 이미 쇼크 날 걸로 예상했는데 쇼크는 터졌다라고 일단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뭐 대한전선도 4분기부터 수익성 개선인데 뭐 3분기 이제 숫자 안 나왔다고 해서 막 시장이 또 떨어지면 또 사고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릴까 말까 했던 이유가 이게 쇼크 나도 큰 의미가 없고 왜냐면 여기서 반도체 소부장들 쇼크 났다고 해서 주가 떨어지면 다들 득달같이 사겠죠. 2026년도부터 좋아질 걸 다들 보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먼저 좋아진 거고 컨센 대비해서. 근데 나머지 애들은 이제 후행해서 뭐 장비 발주가 이제 올라와서 실적으로 반영이 되든지 아니면 소재들도 가동률이 올라가서 소재가 더 들어가든지 이런 그림들은 2026년도 그림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나쁘더라도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 시장은 그걸 매수 기회로 삼는단 말이죠. 그래서 서프난 것들과 쇼크난 것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봐야 되고 무조건 이제 안 좋다라고 보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통 2026년도 실적 컨센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이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에 컨센을 보게 되면 일단 컨센이 상향 안 되는 것부터 오죠. 이게 안 되는 것들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특히 소비재가 많아요, 소비재가. 그러니까 2025년도만큼 2026년도에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뭐썩 섹시하지 못한 어떤 모멘텀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바이오는 이제 별다른 것들이니까. 그다음에 엔터도 이게 BTS 컴백이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제대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요런 부분들도 다 이제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이쪽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곳이구나.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2026년도도 컨센이 올라가는 것들 보게 되면 전자닉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버티고 있고 그다음 네이버도 2026년도에는 좀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그다음에 전기료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는 2026년도 또 있을 수 있을 거 좀 찾아봐야 되고 한전이나 원전 관련된 것도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뭐 수출 판가가 좋아지거나 이런 MLCC 관련해서 뭐 삼성전기 있고 현대일렉트릭도 여전히 있고 하나오션도 보시면 아까 좀 전에 3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았는데 2026년도는 또 컨센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툭 빠지니까 막 흑달같이 달라드는 거고 리노공업이나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볼 때 우리가 변동성 모멘텀 상위권에 해당하는 섹터들을 교집합으로 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그다음에 뭐 전력기기, 그다음에 금융, 조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포진되어 있죠. 그럼 이 컨셉 말고도 이제 뭐 다른 컨셉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컨셉들도 볼 텐데 여기 이제 이게 컨센 상향이고 이게 이제 컨센 하향되는 것들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2016년도에 컨센이 어떻게 점점 나빠지느냐 이걸 이제 봐야 되니까 우선 제가 이거를 좀 풀어 가지고 제가 이거 하나만 풀어 가지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컨센이 이제 하향되는 것들이 있고 상향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름차순해서 이제 이게 컨센이 하향되는 것들이잖아요. 2026년도에. 그 컨센 하향 리스트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 화학 쪽이 여전히 안 좋아요. 근데 이제 화학 쪽이 바닥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를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알테오젠도 최근에 컨센이 좀 낮아지고 있어요. 내려가서 보게 되면 소비재들 그렇게 썩 의미가 없고 로템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방산 종목들 잘 보시면 몇 종목 빼고는 또 컨센이 또 낮아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2026년도에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수도 있고요. 현대건설, 일진전기 이런 것들도 같은 이제 원전이나 전력기기인데도 컨센이 좀 낮아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컨센 낮아지고 있는 것들 너무 이제 2026년도 컨센이 높아졌다가 좀 낮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 세트레가이까지구나. 세트레가이가 어디? 세트레가이. 그럼 컨센이 상향되고 있는 섹터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적자인데 적자폭이 이제 2026년 적자폭이 이제 축소되거나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게 되면 어거지로 이제 이게 너무 커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 좀 제외해서 보셔야 되고 이제 반도체 쪽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해성 DS 요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보고서도 나오고 이 컨센이 굉장히 세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좀 전에 이제 변동성 모멘텀 상위권에 해당하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 삼성전자,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뭐 이런 기업들을 컨센이 2026년도가 세구나. 그래서 이걸 왜 자꾸 보냐면 3분기가 어닝 쇼크가 나오더라도 이 반도체 쪽은 어쩌면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고 왜냐 업황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막 판가가 막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실 때도 반도체 쪽은
생각 외로 3분기가 쇼크가 나더라도 이거는 뭐 2026년도를 위한 게임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전력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밸류 체인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3분기가 어닝 서프가 나오더라도 배당의 어떤 분리과세에 관련된 11월 달에 모멘텀이 나오면 그때 또 세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실적 발표가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삼성증권이나 이런 것들도 실적 발표보다는 정책이 더 중요한 거죠. 증권 쪽은. 배당 분리과세 하냐, 자사주 소각 그게 통과되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지주 쪽도 이 지주와 관련된 현대, HD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이제 어닝 서프 효과가 이미 미리 또 주가가 올라가지고 선반영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제 LNF나 이런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실적 발표 끝나고 나면 한번 이제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요것들이 이제 2026년도에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컨센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마 시장에서 이제 매수가 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 아닐까?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인바운드 같은 경우는 이게 아시다시피 무한정으로 무비자 입국이 계속 영원히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최근에 이제 9월달 대비해서 10월달이 그렇게 제주도 같은 경우는 1단위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확인한 걸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 같지도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시장에서 3분기 실적이 암만 좋다 하더라도 좀 애매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좀 인바운드 쪽은 좀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6년도에 뭐 대한전선 이런 것들도 컨텐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시장의 가장 탑픽은 역시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컨센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다 이제 사람들이 숫자를 쓸 때 그 숫자가 다 점으로 찍혀가지고 이게 추세가 생기냐 안 생기냐, 그걸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일 가팔라요. 그다음에 이스페타시스도 있고, 리노공업도 그래도 방향이 좋고, 효성중공업이나 현대일렉이나 그다음에 뭐 산일전기, 이 정도가 이제 이런 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정말 가파르게 지금 컨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LS일렉이나 이런 쪽은 일진전기도 아직 컨센이 그렇게 섹시하지 않고, 한전도 그렇게 섹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2분기까지는 좋았었는데 최근 좀 2026년도 컨센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APR 정도가 이제 좀 진짜 숫자가 잘 나올까? 이제 의문이긴 한데 한번 볼만할 수도 있겠다. 달바글로벌 한참 좋다고 했는데 지금 컨센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화장품,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 컨센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아예 소비재 쪽은 지금 당장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삼양식품도 이게 컨센이 2026년도는 뭐 그래도 과동률 때문에 신규 공장 가동률 효과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고, 지금 뭐 2025년도는 내가 좀 생각보다 세게 봤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방산도 LIG 넥슨은 아직 이제 컨센이 올라오고 있지 못하고, 그나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 근데 지금 조선도 엄청나게 막 섹시한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조선도 지금 현재는 내러티브 한 것들이 센 거죠. 방산과 관련해서 내러티브 한 것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약간 컨센을 통해서 플레이하는 거는 반도체가 가장 이제 탑티어고, 반도체 중에서도 소부장보다는 지금 전자와 닉스가 너무 이제 컨센 상향이 가파르니까 시장이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쪽에 많이 몰려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컨센이 올라가고 돈도 도는 곳들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업종 단위로도 어떻게 이제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 되면 2025년도의 이익 추정, 2026년도의 이익 추정, 이익 수정 비율,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얼마나 많이 양키나 투신이 샀냐, 그 다음에 1개월 동안 얼마나 좀 상승했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보게 되면 이제 시장이 가장 탑티어가 반도체와 조선, 그리고 장비 소재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 여기 있고, 로봇이나 뭐 바이오가 오늘 좀 올라온 것 같고요.
요렇게 이제 아마 섹터들을 최상위권 보고 있는데, 그럼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은행은 조금 이제 중위권으로 밀려 있고, 은행, 화학, 뭐 우주, 뭐 의료기기, 의류, 그다음에 뭐 원전 이런 것들도 좀 밀려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다 가는, 원전도 다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섹터들은 좀 상대적으로 여류인 거고,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건 이 반도체 쪽이 많다. 그다음에 조선 쪽 있다. 뭐 요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변동성 모멘텀 상위권에 해당하는 종목도 다시 기억을 해보면 반도체, 조선, 전력, 원전, 로봇, 증권, 방산, 에너지, 화학, 여기는 뭐 S-오일이랑 HD 현대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주회사, 이것도 HD 현대나 한화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플레이하면서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 컨셉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고, 지금 이제 컨센서스 상향되고 있는 리스트랑 같이 이제 교집합을 찾아가지고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시장이 성격 자체가 조선이나 반도체, 그리고 거래대금이 많아져서 고배당 쪽을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 업종군으로 좀 보는구나. 그런데 만약에 3분기 때 소부장들의 경우에는 어닝 서프가 아니고 어닝 쇼크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도 꽤 있구나. 그렇지만 그 회사들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매수할 찬스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SNS텍이 떨어졌는데, 아시다시피 SNS텍의 실적은 4분기부터가 이제 진또배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3분기 때 실적 안 좋다고 해서 팔아버리니 사람들이 우르르 다 사는 거죠. 어차피 반도체용 DUV 마스크 매출 올라오고 있고, 2026년도에 EUV 마스크가 납품이니까 시장은 이제 당연히 이제 내년을 보고 당연히 지금 사야지. 오히려 안 좋은 숫자가 발표가 됐으면 그거는 이제 악재 소멸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3분기가 무작정 서프를 따라 사거나 그러는 것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 3분기는 실적 발표 일정을 그렇게 이제 막 따라가가지고 미리 한번 베팅해보고 이런 짓을 별로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2026년도에 좋아지는 거는 반도체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는 그림이니까, 저는 이제 뭐 그냥 2026년도 컨센이 상향될 수 있는 가능성의 업종들을 계속 공략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차라리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비중을 나중에 언젠가 좀 헐어가지고 소부장을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장이 언제 올까? 그거 정도만 고민하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